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사의 경우는 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핏 말처럼 상식적이고, 그리고 매수 버튼 누를 때 생각나야 돼요. 주식에 관한 지식이. 생각 안 난다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주식은 진짜 실전이거든요. 주식은 이론은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 먹으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 써먹지 않을 주식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은 단순해야 돼요. 하고 본인이 납득이 가능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은 대부분 제 거라기보다는 대가들을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95% 이상은. 그래서 아마 맞을 거예요. 단 제가 아주 큰 돈을 아직까지 못 번 이유는 실행력이 부족한 거예요. 실행력이. 이거 인내심도 부족한 거고, 또 상황이 좀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이 좀, 대가리 상황이 좀 달랐던 거고, 기간도 짧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식들은 대부분 옳은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책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하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물론 제가 이제 개별 정보 이런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리하는 거니까 제 개인 경험이겠지만, 그래서 정리하지 않은 지식은 결국 못 써먹는다. 못 써먹을 지식을 배울 바에는 그냥 일생을 즐기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잠시 하냐면요, 주제가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단순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본이 1000억인 기업이 있다고 쳐요. 1000억인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A, B, C. 제가 이제 이런 수익성은 여러 가지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법시 말하는 RO이거든요. 자기 자본을 몇 프로로 증가시키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1000억인 기업이 있어요. 자본이 A, B, C가 있는데, 만약 이게 똑같이 단순한 예시를 위해서 단순하게 예시를 이제 구해야지 이해가 쉬우니까요. 만약에 1억주예요. 총 주식수가 1억주?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1억 중에 1000원이겠죠. 1000원. 이게 한 주당 가치가 보통 BPS라거든요. 그러니까 A, B, C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기본적으로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대가들이 말해서 장기 투자가 유리하고, 결국 시간을 유리하게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유리한가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요. 이게 만약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5인 기업이에요. ROE가 10인 기업, ROE가 20인 기업이 있어요. 물론 대전제는 뭐예요? 저가 매수 기본이에요. 특히 이제 ROE 20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보통 많이 사는 거죠. 15나. 제가 이제 조금 극단의 사례 에서 좀 이제 이게 50, 20을 좀 간격을 뒀는데요. 볼까요? 1년 뒤에 자본 통계 2년, 3년, 4년, 5년 뒤 자본. 단 여기에 보면 배당을 안 한다는 조건. 배당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할게요. 배당을 실제로 할 거예요. 그 이제 배당을 너무 많이 외우는 사람이 많이 있죠. ROE가. 그 이제 나중에 차차 하겠지만 ROE 5가 된다면 1000억짜리는
잠깐 본다면 이거 일일이 계산을 좀 했을 건데 1050억, 1102억, 그 다음에 1157억, 1215억, 1276억, 그리고 이건 1100억, 이건 1210억 곱하기 이건 ROE는 누적된 자본 곱하기 5%, 누적된 자본 곱하기 10%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억에서 1100억 되지만 1100억의 10%거든요. 그러니까 1200억이나 1110억, 1210억 된 거고요. 1331억, 1464억, 1610억. 그 다음에 이거 20% 본다면 1200억, 1440억, 1728억, 그 다음 2073억, 그 다음 2440억, 2488억 된 거거든요. 자본이 이렇게 증가해요. A종목 선택할 경우 5년 뒤에는 자본이 이만큼, B종목 선택할 경우 자본이 이만큼 증가하고, C종목을 선택할 경우 자본이 2488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자기 자본, 이게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주가는 결국 나중에 이제 그걸 깨우치 되시겠지만 당연히 이게 가치예요. 기업 가치만 이게 자본이 가치예요. 자본은 누적되겠죠. PER은 한 해 몇 년 전 PER이 현재 PER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PBR은 이 자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본은 누적돼요. 나중에 이제 많이 아시고, 그래서 나중에 PBR 되게 중시하길 텐데, 이 자본이 기업 가치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주가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움직여요. 결국 그지만 이 기업 가치를 효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시총하고 점점 이렇게 이걸 나중에 이제 깨우치고 믿으셔야 되는데, 이걸 안다면 이걸 믿는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이제 폭락장에는 솔직히 아로 20짜리도 폭락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세 종목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종목 사냐 선택하면 당연히 이 종목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얘는 처음 1000억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건 이제 PBR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이 종목이 만약 PBR이 1이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시총이? 자본이 1276억이니까 똑같다. PBR이 1이면 자본하고 시총 똑같은 거잖아요. 시총이 그러면 1276억이 된다고 쳐요. 그럼 PBR이 2일 거거든요. 근데 RO20짜리는 5년 뒤에 자본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에 이 종목도 PBR이 1일 경우에는 자본이 1610억이니까 이때 시총은 1610억일 때 PBR이 1회거든요. RO20짜리는 자본 증가해서 워낙 빠르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PBR이, 물론 ROE20짜리는 PBR 1을 잘 안 오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5년치 있지 20년치 되면 이게 자본 추가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많이 우선 이제 5년치만 하면 이때 PBR 1일 경우에는 시총이 2480가 돼야지 1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때 보세요. 2년치 보면 이 시총이 이 자본하고 시총이 똑같을 때 PBR 1이잖아요. 1441일 때 이게 올라가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 이게 주가라고 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5년째 말해도 10년째 되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자본이 커질 거잖아요. 근데 거의 걸맞는 PBR이 1이든 2이든 걸맞는 시총은 훨씬 클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지금 10년치를 해야 되는데 10년치를 안 했네요. 보세요. 그래서 ROE 20짜리 산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몇 년 뒤에 시총이 만약에 2,000억, 2,400억, 80대도 PBR이 이른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년 뒤에 자본이 증가 안 하기 때문에, 자본 증가 워낙 늦기 때문에 1276대면 PBR 1이고, 만약 2,400, 뭐 2,400원은 PBR 2 된 거예요. 되게 비싸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시총. 이것도 2,480원 PBR 2 정도 되는 거고, 얘는 자본 증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시총 돼도 싸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 같은 오히려 더 PBR 2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PBR 2가. PBR 2가 되면 4,800, 4,900 정도 돼야지. 보통 이 종목을 PBR 2에 사잖아요. 이것보다는 2에 한다. 보통 2에 많이 우는 것이 이제 거래될 거 아니에요. PBR 2에. 근데 2에 샀다. 그러면 이때 2가 되잖아요. 그러면 2,448억 2니까 4,900억. 보세요. 이 시작은 다 1,000억이잖아요. 근데 이래는 4,900까지 거래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 종목은 0.5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5년치에서 그렇지 10년치 되잖아요. 자본 증가 속도가 이게 복리로 증가하잖아요. ROE는 항상 복리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기본 자본하고 늘어난 자산을 합쳐서 곱하기 2를 해야 되거든요. 곱하기 20을. 누적 때도 20%를 계속 유지하냐, 자본을. 그게 이제 R20이에요. 그래서 R20 종목 유의대성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종목을 많이 보겠지만, 제가 이제, R20 종목의 유의대성은 이런 거예요. 자본 증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거니와, 이 자본 대비해서 시총이, 자본 대비 시총이 몇 배냐? 그게 PBR이잖아요. 이게 PBR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가가 워낙 빠른 종목은 이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간 걸 그걸 빼더라도 자본주가가 빠르기 때문에 싸 보인다는 거죠. 이때 자본이 회사 이렇게 커져도, 근데 시총이 커지든 뭐 자본이 커져도 싸 보이는 거죠. PBR이 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왜냐면 PBR은 자본 대비 시총이 몇 배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이 기업에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금 천억이에요. 시총이. 아니, 자본이 천억이야. 근데 만일 주식수가 1억 주라 하잖아요. 그럼 한 주당 나누기를 하면 1,000원이잖아요. BPS. 한 주당 자산가치라거든요. 총 자산을 총 주식수 나눌 때. 그때 이제 장부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 주당 순 자산가치를 하는데, 제가 한 주를 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이때 주식수가 안 늘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1억 주일 경우에 이제 자산이 한 주당 1,000원 주고 샀는데, 이때는 2,488억 나누기 1억 주니까 2,488원이 돼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40%가 증가, 148%가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1,000억 자본 총계 1,000억인데 총 주식수에 1억 줄 경우에 한 주당 자산가치가 1,000원이잖아요. 한 주는 자산가치 BPS인데 한 주 이거 샀어요. 근데 5년 뒤에 보니까 이게 1,276억이잖아요. 자산가치 증가했잖아요. 한 1,000억 대비 한 276억 증가했어요. 근데 이때는 내 순자산가치, 장부상가치, BPS는 장부상으로 나타나는 가치거든요. 이것을 제가 한 주 샀잖아요. 그때는 1,276억 나누기 1억 주잖아요. 그래서 1,276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살 경우에는 1,000원짜리가 1,270원 돼 있는데, 1,276원이 돼 있는데, 이 종목을 샀을 경우에는 물론 이게 지속에 있다는 전제예요. 그게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익력의 지속성. 1,000원짜리 샀는데 이때는 2,488원이 돼 있는 거예요. 순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보면 무슨 말인지 대강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제 2020년에 많은 종목 샀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았지만 뭐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높지 않았는데, 웃기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주식을 올린다는 전제하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주식을 올리는 그 세계에서 주식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자본수가 빠른 종목 있잖아요.
이게 자본 증가 속도로 제가 기울기를 자본 증가 속도나 뭐 기업 가치 증가랑 똑같겠죠? 이게 만약 KT잖아요. PBR 밴드 주가가 어때요?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 자본 증가가 빠르 만약에 RO20이다. 꼭 RO20 이야기는 아니지만 RO30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증가속도 이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ROE 높은 종목 아니면 매출 증가속도 빠른 종목 큰 변화 있는 종목 이 갭이 얘는 갭이 이런데 갭이 20이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면 이건 주가가 얼마큼 비싸니까 갭이 이런데 이 수익성이 높은 기업 수익성이 높든지 수익률이 높든지 뭐 매출이 증가속도가 빠른지 결과론적으로 이 정상적 가격보다 월등히 많이 증가 물론 떨어지겠죠. 비싸면 어떤 정도 최근 아프리카 TV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반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과도하게 상승 종목에 놓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100배 주식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배 주식도 자본 증가 속도가 빠른 종목 사는 거예요.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금의 재발견. 근데 현금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100배 주식이라는 것은 100배 자본이 증가한 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 같은 경우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올린 사람 입장 그거죠. 이렇게 잘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본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주가가 올라가도 증가한다. 이런 이론을 물론 이제 잠시 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상승한단 말이죠. 기업가치 증가도 빨리 이렇게 상승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이렇게 과도하게 올린 경우가 꽤 많아요. 뭐 계속 그런 거 안 나면 비싸지만 어느 정도 더 이거 목록보다 이걸 먹고 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처음에 뭐 긴가민가 하다가 뭐 여기서 팔고 그랬겠지만 나중에 이런 걸 안다. 만약에 이걸 깨우쳤다. 그러면 이럴 때까지 꼭 이때 못 팔다. 이때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백배스를 꼭 읽어보시고 현금 재활도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수익률 높은 기업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하는 가장 큰 단순한 이유는 자본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기 자본과 시총과 관계를 말하는 PBR 밴드가 되게 많이 높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렇지만 아무리 수익 높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어떻게 돼요? 폭락장에 그 기업이 조금만 삐뚤어지잖아요. 수익성이 기대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 주가 진짜 폭락거든요. 최근에 LG생활건강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도 LG생활을 계속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너무 비싼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PBR 4에서 7, 뭐 8까지 가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PBR이 2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5월 30일이지만. 근데 사고 싶은데 이게 기업가치 하락 없는 주가 하락은 아니었고 기업가치가 하락한 주가 상승 하락이기 때문에 사기가 머뭇거려지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종목이 기업가치가 하락 없는 주가 폭락이라면 매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때는 PBR 밴드 보고 아래 보고 다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제가 프린트물에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뭐라고 했냐면 자원 여기 제일 밑줄을 보면 자원 증가 속도가 아무리 빠른 종목이다. 이건 꼭 체크하자. 뭐냐? 첫째, 지속력. 왜냐면 어차피 엄청 싼 가격이 잘 안 오거든요. 조금 일반 종목 좀 비싼 게 당연하고 그 종목의 참매수를 일반 종목보다는 좀 비싸게 살 수 있단 말이죠. 만약 ROE20짜리를 1점 원래 일반 종목 대부분 1.0에 사야 되는데 20짜리니까 1.5, 1.3, 1.2, 5에 살 수 1.2, 1.2나 1.5에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에코 마케팅 같은 거 지금 최근에 주가 폭락했을 때 예전에 최저 PBR이 1점대 초반이거든요. 그 아래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업 그러니까 그 ROE 지속력을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숫자로.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업종 체크해야 되겠죠. 어떤 업종인가, 치열한 업종인가, 보세요. 갑인가 뭘 구분하죠? 갑하고 을 차이는 뭐라고요? 제가 계속 앞으로도 하겠지만, 을은 매출 통제가 자기 스스로 불가능한 업종이에요. 하청업체 이런 거 있죠. 하청업체.
제가 지금 말한 유용을만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1순위로 삼아야 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우선 폭락장에 가장 먼저 매수할 종목들의 리스트 중에 1순위. 답은 매출 폭락이 잘 없을 수가 있다는, 통제 가능한다는 거 어느 정도 업종도 봐야 되죠. 또 실제 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자, 재무 상태표 보면 현금 흐름 나오거든요. 수익은 계속 증가해요. 근데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아. 그래서 세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영업 흐름은 안 들어와. 순익은 장부상이잖아요. 장부상이잖아요. 순익은 장부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은 실제로 들어온 것만 적어놓으니까 안 들어와. 계속 마이너스야. 그러면 사기를 하기 되게 높은 거예요. 사기라도 주가는 올라가죠. 이해관계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 뭐 공매도 관여되고, 그렇지만 회사는 현금이 안 돈다는 거죠.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 주가 폭락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주식사는 정말 피곤하게 할 사람 피곤하게 하겠지만, 저같이 진짜 편하게 주식사 하고 싶은 분은 이런 걸 봐야 돼요. 봐도 불안할 수 있어. 최대한 볼 수 있는 거 봐야죠. 근데 제가 나중에 종목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 제가 뭐라 했죠? 재무상태표에서 좋은 자산은 뭐라 했죠? 유동금융 자산. 재고자산이 매출이 증가할 때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회사가 커지니까 그만큼 재고를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필요할 때 갖다 줘야 되니까. 하지만 유동금융 자산은 누구한테 갖다 줄 자산이 아니에요. 자기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동금융 자산이잖아요. 금융 자산 중에 유동금융 자산, 1년 안에 현금화기 용이한 자산,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재무상태표 중에 비중이 커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유용자산이 계속 증가해야 할 자산을 유용자산 중에 유용자산이 뭐예요? 연구가 관련된 토지 부동산, 뭐 기계설비 이런 거잖아요. 이 계속 증가할 기업이면 안 좋겠죠, 당연히. 유동금융 자산도 있지만 비유동 금융 자산도 있어요. 비유동 금융 자산, 1년 안에 현금화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총액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줄었다 해도 이게 갑자기 늘어나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다음 이야기 연결되는데 총 금액을 따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가는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밑점에서 막 매수할 때 이런 걸 봐야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차입금이라고, 제가 나중에 이제 종목 보면 말하겠지만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이 있거든요. 그 1년 안에 갚을 자산 있잖아요. 갚을 돈. 이게 만약에 1년 현금화 용이한 자산이 200억이야. 근데 갚을 돈이 100억이야. 그럼 나머지 100억이 남잖아요. 이때 마이너스 100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차입금이라는데, 좋은 기업은 이게 계속 늘어나요. 매년 늘어나요. 물론 한 해 정도는 정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몇 년 뒤에 보면 이건 무조건 늘어나겠어. 어떤 종목이요? 대박 종목은요. 저희한테 투자수익을 많이 가져줄 종목들, 기존 투자에 많은 투자수익을 줬던 종목들은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거의라는 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라는 건 되게 90% 이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죠? 기업적인 이야기잖아요. 기업적인 이야기예요. 기업적인 이야기. 그쵸? 그 다음에 기업적인 이 회사하고 무관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 또 매수가를 봐야죠. 그래서 폭락된 매수를 해야 돼. 폭락된 게 체크를 해야 돼요. 폭락자인가. 쉽게 말해서 매달 사가지고 돈 번다. 불가능하지 않겠죠. 로또도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폭락장 매수해야지 피눈물 많이 안 흘리고 괴롭지 않거든요. 많이. 심정적으로 괴로우면 주식 투자는 장기간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당연히 분할 매수 해야 되죠. 근데 이 분할 매수도 주가가 잔잔말 이렇게 옆으로 행발 때는 주문할 수 가능한데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분할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물론 이때도 몇 번 끊어서 사야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막 10년 신저가 상장 신저가 좋은 종목인데 갑자기 그때는 조금 이 분할매수는 몇 달 살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그렇게 사면 좀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좀 횟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경험론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주차 타확인. 폭락장이라도 주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트로 왜 확인하죠? 남보다 뭐 싸게 사는 게 정말 장땡이거든요.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폭락장이야. 근데 여기야. 근데 1년 주가가 여기 있어. 만약 1만 원이야. 여기 4만 원이야. 폭락장인데 이게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기존 투자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만 원 샀는데 나는 4만 원 사요. 5만 원에서 4만 원 떨어졌어. 사야 돼요? 아, 말도 안 돼. 왜냐면 한 2년이나 쳐요, 이걸. 이게 기간 동안 1년, 2년, 1년, 2년. 이 기간 동안 자본이 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분 없어요. 주가가 그런 거지. 자본은 회사 문제. 시총, 주가는 투자자들, 거래하는 사람 문제잖아. 이렇게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ROE가 20종목 주차도 이게 시총물이지만 자본은 그래서 만약 1천억이다. 자본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1,400억까지 이상 증가한 게 거의 없잖아요. 자본은 이게 주가잖아. 자본이 이렇게 증가해. 여기는 1천억 자본이 여기는 1,400억. 근데 주가 이렇게 올라 있어. 갭이 이렇게 커요. 갭이 이렇게 쪄져 있었고 여기는 아예 접점이 있었고 폭락장 이건 다 맞아요. 근데 폭락장 이거 맞아. 근데 주차트 보니까 진짜 주차트는 몇 년, 5년 한 6개월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월차트 경우는 막 상장 후 가격 다 볼 수도 있고 어떤 기자가 유성기자하고 뭐 앵글물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차트, 월차트, 1차트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짧으니까 1차트는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보니까 그 의미가 없죠. 기업 가치가 얼마나 증가했겠어요 그동안. 그래서 5년 6개월 볼 수 있는 주차트를 보시면 몇 년 한 5년 동안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상승이 너무 가풀이지 않은가. 물론 무조건 안 살 건 아니고 왜냐면 매출이 1,000억짜리가 대박 나고 매출이 갑자기 1조가 됐어. 그럼 회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 100% 200% 올라간다고 못 살 건 아니에요. 그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이 폭발하는 종목은 정말 1%잖아요. 대부분 종목은 이렇게 폭발 안 하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사는 사람보다 내가 너무 과하게 안 산가. 기업 가치와 시총과 상관을 알아요. 기업 가치와 시총. 이걸 계속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조금 헷갈리더라도 종목을 많이 오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 감을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사 공부하는 것은 많이 보시면 공부가 필요하겠죠. 하기 싫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주식 투자를. 나 공부할 시간이 없다. 아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왜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판을 모르고 주식 투자잖아요. 저도 안다고 막 약간 좀 그런데도 괴로운 시간이 엄청 많은데 전혀 안 해. 근데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해서 돈 벌을 막 투자해. 모르고 공부 안 하고 도박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뭐 친구가 놀 때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는 분은 되게 젊으신 분 많겠지만 50 넘어서 인생이 남자 인생 진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 편하려면 2000에 많이 해야죠. 물론 제 인생 보통 남자 인생 한국인 4, 50대라고 생각해요. 이때가 늙은다는 생각도 안 들면서 되게 좋거든요. 이때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50 넘어서는 좀 의미가 퇴색하겠죠. 만 20대분 이거 봤다. 30대분 이거 봤다. 노력을 하시면 40, 50대 정말 인생 한국인을 보낼 수 있고 그때도 지금 막 80, 90세까지 살잖아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도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너무 길어졌는데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 곁에 다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종목을 못 보고 있는데요. 안 본 건 아니고 촬영을 했는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지금 아무튼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